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는 주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치료자로서 역할을 합니다만 때로는 제가 환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저희 의료인들은 훨씬 더 질병과 가깝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요,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 입장이 되어봤는데요. 바로 이분의 진료실에서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CS외과 고상훈입니다. 네, 전번 방송을 보시고 저희 병원이 미무순으로 의료진을 뽑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상훈 원장님은 사실 알고 보면요, 실제로는 훈훈한 외모보다 따뜻하게 환자분들을 살펴주시는 마음으로 더 유명하세요. 자,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원장님에게 무릎에 자가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직접 시술하시는 외과 원장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로 최근 흔히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비맥 주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맥 주사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치료라고 해서 모든 무릎 질환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치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받아야 그에 맞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맥 주사 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받아야 하는 치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비맥, BMAC는요, 본 메로우 아스피레이트 콘센트레이트, 즉 골수 흡입 농축물이라는 뜻인데요. 자, 저희 방송에서도 나간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환자분들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자, 이렇게 채취한 골수를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분리 및 농축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줄기세포가 응집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빼낸 거죠. 그리고 그 응집액을 다시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하는 것이 비맥 주사 치료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 안정성 면이나 효과 면에서 아주 핫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그만큼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역사가 아주 짧은 시술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비맥은 최근에 새로 생긴 방법은 아닙니다. 네네. 10여 년 전부터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전까지는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개나 내시경 등을 통해서 관절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만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받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작년 보건복지부가 비맥의 주사 처치도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해서 신의료기술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네,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만큼 문의도 많은데요. 너무 남용되는 점도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우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주 적응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맥 주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시행해야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 정도의 연골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릎 골 관절염 중증도를 평가하는 KL 그레이드 2에서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어머님 역시 2등급에 해당돼서 시술을 받으셨고요.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나 약물로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관절 기능을 개선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미 연골이 마모된 상태거나 뼈와 뼈끼리 마찰이 되고 있는 정도의 심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비맥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인공관절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무릎 관절 사이에서 외부 충격이나 자극을 완화해주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이죠. 관절 염증성 질환 중에서도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도 방송에서 연골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골의 마모는 2차적으로 뼈나 관절막, 인대 등의 손상을 야기시키고 관절의 변형을 일으켜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50대인 저 역시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무리한 스포츠 활동 등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때이른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정말 이게 활용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보통 연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은 재생이 안 되는 구조물이죠. 그런데 비맥 주입으로 연골의 재생 효과를 일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농축된 다량의 성장인자들이 관절염 부위에 동화작용이나 항염작용을 하게 되면서 통증과 염증 물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많은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아직 연구 데이터가 많이 쌓인 상태는 아니라서 재시술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효과가 대개 2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서 2년 이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후 임상 데이터가 많아지면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항염의 연골 재생 효과까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자, 시술 후에 한방 치료를 겸하면서 벌써 염증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끼긴 하시는데요. 근데 연골 재생의 시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시술 받으신 지 2주 정도 되셨으니까 네. 지금부터 점차 더 호전되실 겁니다. 보통 시술 받고 확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주사 직후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사 내에 여러 인자들이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줄고 통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데에는 2주 내지 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 재생의 효과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골수 채취를 한다고 하니까 이 통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어머님도 시술 받고 의외로 이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골수 채취를 할 때 굵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국소 마취를 합니다. 아마 이 마취 주사가 전 과정 중에 제일 아플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후 굵은 바늘이 뼈를 뚫고 들어갈 때 뼈가 울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 환자분들이 심한 통증이라고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무릎 내 주사시는 따끔한 정도입니다. 시술 시간은 30분 내외고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지 않죠. 시술 후에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당일 퇴원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경과에 대비해서 대개 하루 정도는 입원을 권유합니다. 저의 경우도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다음날 어머니께서 곧바로 직접 운전을 해서 가시겠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자, 시술 후에 활동의 제약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운전 가능하시고요. 네. 시술 당일에도 기타 일상적인 활동은 다 가능합니다. 단 1, 2개월 정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하며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시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정보로 찾아와 주신 고상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비맥 시술 후 효과 100배 올리는 관리법과 운동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고상원 원장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